국토종주살인. 일부. 허물을 이기는 여정. 1. 페달 위의 그림자 K. K 40대 초반은 남들보다 이르게 찾아온 퇴직 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마주했다. 쉼없이 달려온 삶의 트랙이 예상치 못하게 끊어진 자리에는 공허함이라는 축축하고 무거운 안개만 가득했다.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막연함을 이기기 위해 그는 국토종주를 시작했다. 자전거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무거운 짐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유튜브 채널 운영은 소통보다는 기록에 가까웠다. 카메라를 헬멧에 달고 중간중간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70km 지점입니다. 바람이 꽤 차네요. 이 기록은 그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였다. 국토종주 2주차 K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도에 곡성리라고 적힌 작은 마을 외곽의 모텔에 도착했다. 해 진력에 겨우 도착한 터라 모텔 주차장은 이미 몇 대의 차들로 차 있었다. K는 낡은 객실에서 대충 몸을 씻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 K는 동이 트기 전 출발했다. 자전거에 짐을 싣고 영상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켰다. 그는 습관처럼 모텔 건물과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장면을 촬영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주차장에는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K의 카메라는 그 차량들의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선명하게 담았다. 오늘도 파이팅! 짧은 독백과 함께 K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새벽의 안개를 뚫고 힘차게 페달을 밟는 그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듯 했지만 그가 남긴 디지털 기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운명에 덫이 되어 있었다. 2. 곡성리의 비극 L. 국토종주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K가 지나갔던 곡성리 마을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술렁였다. 피해자는 L36세, 마을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평범하고 조용한 남성이었다. 결혼 3년차 자녀는 없었다. 변사체로 발견된 L의 얼굴은 평화롭던 마을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형사 Y 40대 초받는 사건을 맡았다. 곡성리 토박이인 그는 L의 사망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L은 조용했어요. 술 마시고 싸우는 일도 없고 빚도 없었고 부인하고도 평범했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L이 평범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하지만 Y의 예리한 직감은 L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균열을 느꼈다.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하지만 단서가 없다. 탐문 수사 도중 철물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한 노인이 툭 던지듯 말했다. 몇 주 전에 L이가 밤늦게 곡성리 외곽 모텔 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 걸 봤어. 뭐 사러 갔나 싶었지. Y는 그 사소한 단어 모텔에 집중했다. L이 굳이 야밤에 철물점과는 무관한 외곽 모텔에 갈 이유가 무엇일까? 평범했던 남자의 일탈. Y는 모텔 방문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L의 이름으로 투숙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2부. 엇갈린 살인. 3. 두 번째 희생자와 미심쩍은 형사 X. K는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국토종주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 여전히 적적한 나날을 보내던 중 유튜브 댓글 알림이 울렸다. 자전거 타는 모습이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구독자지. K는 설렜다. 은퇴 후 처음 느끼는 타인과의 친밀감이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지라는 여성 구독자와 저녁 약속을 잡았다. 며칠 후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번화가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K는 유흥가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건을 맡은 형사 X 30대 후받는 K의 시신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갑, 핸드폰, 시계 등 소지품이 모두 그대로였다.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니다. 원한 관계인가? 하지만 왜 이런 으슥한 곳에서? X는 직감적으로 치정이나 개인적 복수와 연관된 살인임을 추정했다. X는 K의 핸드폰 포렌식에 들어갔다. K의 삶은 놀라우리만치 단순했다. 최근 한 달간 특정 개인과의 통화나 문자 내역은 거의 없었다. 친구도 연인도 적대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을 누가 원한을 품고 죽였을까? X의 의구심은 커졌다. 원한 관계의 살인이라고 보기엔 K의 일상이 너무나 건조했다. 그러다 포렌식 결과에서 K가 국토종주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X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K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기 시작했다. 4. 사소한 실수 거대한 연결고리. 형사 X는 K의 유튜브 영상을 꼼꼼히 살폈다. 별 내용 없는 풍경과 K의 사색이 이어지던 중 곡성리 부근을 지나던 영상에서 멈췄다. K가 새벽에 출발하며 찍은 모텔 주차장 영상이었다. 뭐라? 이거 번호판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네? X의 눈이 번뜩였다. 우연한 실수로 촬영된 몇 대의 차량 번호가 HD급 화질로 찍혀 그대로 업로드되어 있었다. X는 즉시 해당 차량들의 번호를 조회했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조회된 차량 중 한 대의 차주가 바로 몇 주 전 곡성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철물점 사장 L이었던 것이다. 곡성리, 모텔, 그리고 2명의 죽음. X는 곧바로 곡성리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던 형사 Y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날 두 형사는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L의 부근 모텔 방문, 그리고 K의 모텔 주차장 영상.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X가 L의 차량 번호가 찍힌 캡처 화면을 내밀었다. Y는 허를 찔린 표정이었다. L이 갔던 모텔이 그곳이 맞다면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도 원한 관계를 의심했는데 실마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형사는 두 사건의 중심에 있는 모텔과 L과 K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제 이 살인사건은 단순한 지역 변사 사건이 아니라 치정과 복수가 얽힌 복잡한 연쇄살인으로 확대되었다. 3부. 모텔 주인 M의 분노. 병적인 질투. 범인은 놀랍게도 그 모텔의 주인 M 30대 후반이었다. M은 L의 학창시절 친구였다. 그들은 사춘기 시절부터 동성애 관계를 시작했고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각자 결혼을 선택하며 이른바 정상적인 삶을 위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M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M은 L과의 관계에서 권태기를 느끼고 있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던 M은 자신의 병적인 변태적 성향을 충족시킬 새로운 방법을 갈망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고 모텔 객실 몇 곳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는 것으로 만족을 얻어왔다. 국토종주 중인 중년 남성 K가 투숙하던 그날 밤, M은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맥주 두어 캔을 마시고 일찍 잠이 들었다. 아침 7시. 개운하게 잠에서 깬 M은 습관처럼 몰래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M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화면 속에서 그의 오랜 연인인 L이 국토종주계 K와 뜨겁게 불타오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L의 얼굴에서 M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낯선 희열과 황홀경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L, 네가 감히. M의 피는 거꾸로 솟았다. 배신감과 질투, 모멸감이 뒤섞인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K가 묵었던 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K는 새벽 일찍 떠난 것이다. K는 현금으로 계산했기에 M은 K에 대한 어떠한 신원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M의 강렬한 살인은 오롯이 L에게로 향했다. 며칠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끝에 M은 2주 후 L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잔혹하게 살해했다. 4부. 미망인지의 오해와 복수. 6. 셀카 속의 배신. L의 아내 G30대 중받는 남편 L이 철물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저녁을 허겁지겁 먹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침실 서랍 속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L이 M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가느라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이다. G는 평소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굳이 열어보지 않았던 L의 핸드폰을 열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왔을까 염려해서였다. 하지만 L에게서 온 것은 아무런 연락도 아니었다. G는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더듬어 보려는 복잡한 심경으로 사진 폴더를 뒤졌다. 스크롤을 내리던 G의 눈이 한 장의 사진에 꽂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 사진은 바로 L이 어떤 남자와 모텔에서 관계를 맺은 후 둘이 나란히 누워 다정하게 찍은 셀카였다. L의 얼굴에는 그동안 G에게서 볼 수 없었던 깊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G의 분노는 비통함을 넘어 격렬한 증오로 타올랐다. 그녀는 그날 밤 휴대폰을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모텔의 낯선 남자 K의 얼굴과 남편 L의 황홀한 미소만이 잔상처럼 남았다. 동이틀 무렵 G는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다. 이른 아침 경찰이었다. L이 곡성리 외곽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L의 죽음과 눈앞의 외도 사진. 두 개의 충격적인 사실은 G의 머릿속에서 섬뜩하게 합쳐졌다. G는 즉시 확신했다. 남편의 외도가 이 비극을 불러왔으며 이 사진 속의 낯선 남자 K가 남편을 유혹했고 그 치정 끝에 L을 살해한 원한 관계의 범인이라고.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7. 유혹의 덕과 진짜 공모. G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 K에게 만남을 제의했다. 구독자가 유튜버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와 유흥가 근처에서 저녁 약속을 잡았다. K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들뜬 기분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G는 K를 만나기 전 L의 친구이자 자신이 내심 호감을 가지고 있던 M에게 연락을 했다. G는 결혼 후 L의 미적지근한 잠자리에 성적 불만을 느껴왔고 L과는 달리 매번 자신에게 친절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던 M에게 끌려왔던 것이다. 남편의 죽음과 그 충격적인 배신 사진 앞에서 G는 위로가 필요했다. M은 G의 슬픔을 위로했고 L과의 관계를 숨긴 채 G를 안아주었다. 술에 취한 채 이어진 위로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G는 K의 존재, L과의 사진, 그리고 K와의 약속 사실을 M에게 털어놓았다. M은 충격을 받았다. K를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G가 K를 불러내는 덫이 되어준 것이다. M은 L과 K에 대한 복수를 완성할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 자식 내 친구 L을 망쳤어. 당신 남편을 그렇게 만든 놈이야. 우리가 벌을 줘야 해. M은 교묘하게 복수의 칼날을 G에게 넘겼다. M과 G는 K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G는 키스로 K를 유혹하여 으슥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M은 뒤에서 둔기로 K의 뒤통수를 내리치기로 계획했다.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K는 구독자의 친절과 유혹에 취해 방심했고
지의 입술이 닿는 순간 M의 둔기가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K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X 형사가 보았던 그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살인 후 지는 M에게 강한 사랑을 느꼈다. 자신과 같은 목적을 공유한,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이 비극적인 공모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M에게 지는 단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L의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위장 연애의 대상일 뿐이었다. M은 L과 K 두 남자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다시 사회가 규정한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의 가면을 쓰기로 결정했다. 두 형사 X와 Y는 여전히 원한 관계의 실체를 찾지 못하고 곡성리와 서울을 맴돌았다. M과 G는 완벽한 공범으로 서로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며 두 남자의 죽음 위에 세워진 위장된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이 운영하는 모텔과 철물점 그리고 국토종주의 기록만이 이 치정극에 숨겨진 진실을 간직한 채 무덤처럼 침묵할 뿐이었다.